안녕하세요. 11주 차 2교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제4장 2부 순서입니다. 금융투자의 2에 이거는 주식투자를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주식 스톡 쉐어란 무엇인가?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자증권을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식회사는 주주들에게 자본금을 받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을 해줍니다. 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LG전자의 10주짜리 주권 견량입니다. 여기는 자 금 5만원 정으로 되어 있는데 10주기 때문에 한 주의 액면가는 5,000원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주식을 영어로 스톡 또는 쉐어라는 표현인데, 스톡은 일반적인 표현이고 쉐어는 한 주, 두 주 할 때 10 shares, 100 shares, 쉐어 두 주 이상 되면 쉐어는 복수를 쓰는 겁니다. 한 주, 두 주 할 때는 쉐어라는 표현을 쓰고 일반적인 주식은 스톡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도 영어 표현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습니다. 그죠? 보통주는 common 스톡이고 우선주는 preferred 스톡입니다. 보통주는 주주가 출자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의권과 회사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공리권을 갖는 주식인데, 이 보통주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 주식이 보통주입니다. 반면 우선주는 preferred stock은 이익 배당이나 잔여 자산 분배에 관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회사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고 회사가 청산할 경우에도 부채를 제외한 잔여 자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분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데 대해서 보통 배당을 좀 더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의 이익에는 자본 이득과 배당금이 있습니다. 자본 이득은 우리가 캐피털 게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본 이득이란 주식의 매매 차익으로 주식의 가격이 변동해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식 차익이 차손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면은 매매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배당금이라는 것은 기업이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돈으로 주식회사는 보통 사업연도가 끝나고 결산을 한 후에 이익이 남으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분배합니다. 배당금은 영어로 디비던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주식의 개념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0월은 주식투자에서 특히 위험한 달 중에 하나라고 마크 트웨인은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다른 위험한 달로는 7월, 1월, 9월, 4월, 11월 전부 다 위험한 달이죠. 그죠?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은 여러 번에 걸친 주식투자에서 크게 손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당시 광산주에 투자했다가 현재 가치로 수십억에 달하는 돈을 날린 적이 있다고 하네요. 당시 광산주는 지금으로 따지면 바이오나 전기차와 같이 가장 뜨거운 테마주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달까지만 1, 2, 3, 4, 5, 6, 7, 8, 9, 10, 11 한 달도 위험하지 않은 달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재밌는 우리 넌센스 얘기를 좀 하자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은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수술을 받으면은 평균 한 3년 정도 더 산다고 얘기를 하고, 암에 걸린 사람이 수술을 받지 않고 그대로 자연식으로 좋은 식사를 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도 36개월 더 산다. 그래서 암 수술을 하든 안 하든 똑같다는 그런 넌센스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의 위험은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및 경기의 침체가 일어나면 가격 변동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가 있고, 해당 주식에 속한 산업이 위축되거나 기업 경영이 부실해지거나 기업이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부실해질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 상장 폐지되거나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에는 거래 물량이 적은 경우에는 현금을 할 수 있는 황금 위험마저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주식의 발행과 유통에 보면은 발행 시장 우리가 다 공부를 했죠. 프라이머리 마켓, 발행 시장은 프라이머리 마켓이고 유통 시장은 세컨더리 마켓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발행 시장은 뭐냐면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장기적으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을 발행 시장이라고 한다면,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의 방법이 있다. 우리 다 공부를 했는 내용입니다. 유통시장은 발행된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으로는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프리보드 시장으로 그렇게 크게 4개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주식에는 대형주가 있고 중소형주가 있다 이거지. 대형주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순서로 1위부터 100등까지의 기업에 속하는 주식을 대형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101위 이하의 기업은 중소형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기업의 주식일 확률이 높고 거래 규모가 크므로 안정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시가총액이라는 현재의 주식 가격과 주식 발행 주식 수를 곱한 것을 시가총액입니다.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그래서 마켓 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는 101위부터 300위가를 중형주라는 표현을 쓰고 301위 이하를 소형주로 구분합니다. 기업 규모가 작으면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가격의 등락폭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수익의 기회도 큰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가치주와 성장주라는 개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식의 가격이 높지 않으나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의 구조를 봤을 때 앞으로 주식의 가격이 오를 거로 생각되는 주식을 가치주라고 표현합니다. 자, 성장주는 뭐냐면은 현재 이익보다 미래에 발생할 이익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해서 현재의 기업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얘기합니다. 성장주와 가치주, 이런 개념도 우리 학생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매매 거래 시간을 한번 보면은 장전 종가 매매는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하고, 동시효과는 08시 30분부터 09시까지, 그리고 장 끝날 때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정규 시간 매매는 09시부터 15시 30분까지입니다. 장후 종가 매매는 3시 30분부터 4시까지인데 이거는 종가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매매를 되는 겁니다. 10분 단위로 접수를 하고, 시간 외 단일 매매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인데 10분 단위로 하는데 총 12배를 체결하는데 종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외로 가격이 업다운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주식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라인 주식시장은 어떤 건가? 자, 증권회사가 개설한 증권계좌에 투자할 자금을 입금을 하는 겁니다. 증권회사 홈페이지에서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 시스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거나 스마트폰에서 증권회사의 거래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접속을 하는 겁니다.
주식 매수 메뉴에서 원하는 주식을 검색해서 매수할 수량과 가격을 입력하고 매수를 눌러서 주식을 구입하는 겁니다. 반대로 매도를 원할 경우에도 주식 매도 메뉴에서 가능한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해보면 금방 익숙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온라인 주식 거래 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현재가가 58,500원이고 그리고 전일 대비 300원이 올랐습니다. 그죠? 거래량, 전일 거래, 시가, 고가, 저가 표현이 다 되어 있죠. 여기서 매수를 클릭하면 매수되고 그 오른쪽에 있는 매도를 클릭하고 정정을 할 수도 있고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수 클릭하면은 주문이 막바로 우리 정권회사 단말기를 통해서 거래소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본인이 매수하려고 생각했는데 매도 버튼을 눌러버리면은 이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정권사에 근무하는 상품을 운영하는 주문을 내는 직원들도 가끔가다 이런 실수에서 엄청난 50억, 100억의 손실을 입히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버리면은 회사 자체가 휘청거리거나 그런 경향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살 때는 매수, 팔 때는 매수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고 눌러야 됩니다. 자, 매매 체결 방법은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 시간은 0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여기에는 가격 우선 원칙이 있고 시간 우선 원칙이 있고 고객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원칙을 정해서 개별 경쟁으로 매매 거래를 체결합니다. 매수 주문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 매도 주문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우선으로 체결합니다. 이걸 가격 우선 원칙입니다. 동일 가격의 주문은 시간상 먼저 접수된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합니다. 시초가와 종가의 경우에는 시간의 선호 상관없이 일정 기간 동안 주문을 받아서 체결을 시킵니다. 제시된 가격을 모아 단일 가격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동시효과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시간의 거래는 기관 투자가들 간의 시간의 대량 매매에 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물량이 주고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문 방법은 원하는 매수 매도 가격을 지정을 해서 주문하는 지정가 주문이 있는가 하면은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주문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에 우선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가 주문도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주식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과거에는 10주였기 때문에 주가가 되게 비싼 거는 일반 투자가들이 거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 주로 낮췄고 한 주도 되게 비싼 주식은 액면 분할이라는 걸 통해서 한 주 가격을 많이 다운을 시킵니다. 삼성전자가 한 주 가격이 280만원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만약에 10주 단위한다면 2800만원이 돈이 있어야 주문을 낼 수 있는데 수많은 투자가들의 요청에 의해서 삼성전자는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원으로 50분의 1 이하로 낮추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7만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과거의 액면 분할 전을 따지면은 572, 35, 35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개인 투자의 경우에는 보유한 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은 금융소득으로 간주돼서 소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14%의 소득세와 1.4%의 지방세 합하면 15.4%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소액 개인 투자가들에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대주주한테는 과세를 하는 겁니다.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거래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 과거에 0.5%에서 지금 다운이 돼서 0.4%의 거래세를 우리는 내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채권 투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채권이란 정부나 공공기관, 특수법 등과 주식회사가 비교적 거액의 장기 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 증서입니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정해진 만기까지 발행 기간의 순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의 이익에는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익성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채권을 보유하고 매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자 소득과 자본 소득을 의미합니다. 자, 이자 소득이라는 건 쿠폰이 있으면 보유기간 동안에 이자를 받는 거고, 채권도 가격이 등락폭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살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은 자본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정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부나 공공기관, 특수법인 등이 주로 발행하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채와 공채는 일반 회사채에 비해서 안전합니다. 유동성이라는 것은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함으로써 확정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기 전에 매도해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유동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채권은 보통 거래 단위가 50억, 100억 단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겠다는 사자 기관이나 사자 세력이 없으면은 현금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채권 투자도 리스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채권 투자의 리스크는 시장 금리 및 발행 기간의 신용 변화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변동하는 시장 마켓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럼 발행 기간의 경영 및 재무 상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의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의 발행 물량이 적고 유통시장이 발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을 현금화하기 어려운 유동성의 위험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채권의 분류를 보면은 발행 주체별로 보면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국채라는 것은 국가가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채권, 시장에서는 국고채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고채. 지방채는 지방정부 및 지방공공기관 등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특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지방채라는 표현을 쓰고, 특수채는 특별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 특별법에 의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특수채라는 표현을 쓰고, 금융채는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금융회사의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채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발행 주체별로는 국고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환 기간별로 보면은 단기채는 상환 기간이 통상 1년 미만인 채권입니다. 예를 들면은 통화안정증권이라든가 금융채 중 일부입니다. 중기채는 상환 기간이 1년을 초과해서 5년 이하의 채권, 대부분의 회사채나 금융채가 이에 해당됩니다. 장기채는 상환이 5년을 초과한 채권으로 주로 국채에 해당됩니다. 국채는 지금 만기가 3년 또는 5년, 10년, 20년, 30년까지 만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만기가 긴 채권이 뭐냐면 한국전력, 캡코가 발행한 99년짜리 채권도 있습니다. 교수님이 과거에 LG파워라는 회사가 10년짜리 채권을 발행할 때 그 당시에는 좀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 금리를 그 LG파워라는 채권을 중개하면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남겼는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남습니다. 그다음에 이자 지급 방법별로 보면은 이표채, 이자 지급일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입니다. 회사채는 이표채 같으면 1년에 이자를 4번을 지급하고,
국고채는 1년에 이자를 2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3년짜리 이표채라면은 회사채 경우에는 12개의 쿠폰이 붙어 있고, 그리고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5년짜리 같으면은 쿠폰이 10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쿠폰을 떼가지고 관할 금융기관에 가면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할인채는 표면상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대신에 액면 금액에서 상환일까지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출되는 채권을 할인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무이표채라고 불리기도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도선 예금증서 CD가 가장 대표적인 할인채입니다. 여러분들 CD 매매할 때는 가능하면은 정서 매매는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정서 매매는 만약에 가짜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CD를 매매를 하고 싶으면은 발행 방법에는 통장식 발행 방법과 그리고 정서식 발행 방법이 있기 때문에, 통장식으로 발행했는 거는 통장은 위조가 어렵기 때문에 통장을 들고 가서 그를 매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CD 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복리채는 이자가 복리로 재투자되어서 만기 상환 시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채권인데,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주택채권이 복리채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증 유무분에 따라서 보증채라는 것은 원리금의 상환을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가 보증하는 채권입니다. 정부 보증채 또는 일반 보증채로 나누고, 무보증채는 제3자의 보증 없이 발행회사의 신용에 의해서 발행 유통되는 채권을 무보증채라는 표현을 씁니다. 외환위기 이후 발행량이 급속히 증가해서 현재는 대부분이 무보증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97년도 만에 IMF 발 외환위기가 왔을 때 그전까지는 모든 회사채들이 보증채 일변도였습니다. 재미있는 예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종합금융회사보다도 신용 등급이 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시스템이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자기보다 신용 등급이 낮은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아서 채권을 그 당시는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캐시가 200억 4배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채권을 발행할 이유가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보면은 1997년도 말 이후에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에서 엄청난 큰 변화가 도래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이때를 전후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보증채가 줄을 잇다면 그 이후에는 무보증채로 흘러가는 사건이 97년도 말 IMF 발 외환위기 때 발생되는 이 채권 시장에서는 참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보면 발행시장은 발행자가 채권을 발행하는 시장으로 기관 투자가를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일반 개인 투자가는 채권형 펀드 또는 채권 ETF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 상장 지수 펀드라는 개념입니다. 유통시장은 발행된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유통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주식과 채권을 비교해 보면은 아주 심플합니다.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채권은 주식회사 이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등이 발행을 합니다. 주식은 배당금과 캐피털 게인이 발생하고, 채권에는 이자 수익과 캐피털 게인이 발생합니다. 주식에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채권은 발행자의 파산 시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보장성이 있습니다.
주식은 자기 자본에 속하고 채권은 타인 자본에 속하고 주식은 주주가 되고 채권은 채권자가 되고 주식은 증권 수혜자의 경영 참가가 가능한데 채권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스크는 주식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채권은 비교적으로 낮다고 되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은 만기가 99년짜리인 한국전력채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면은 가격은 엄청나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존속 기간은 발행회사와 존속을 같이 하는 영구증권이고 채권은 한시적인 만기가 사전에 특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특수한 형태의 채권이 어떤 거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CB, Convertible Bond, BW, Bond with Warrant, 신주 인수구분사채,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 각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행 목적은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이자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데 의미가 있고 CB는 전환권이 있고 신주 인수구분사채는 신주 인수권이 있고 교환사채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상 주식은 전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신주 그리고 BW도 발행사의 신주인데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상장법인 주식 또는 자기 주식을 교환을 해주는 겁니다. 권리 행사 시에는 사채 금액과 대체가 되고 BW는 별도 대금을 납입해서 사채는 그대로 남아있고 신주를 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EB는 사채 금액과 대체가 가능합니다. 사채권은 전환을 하게 되면 사채권이 소멸을 되고 BW에는 사채권은 유지가 되고 예를 들면 워런트를 행사하면은 사채권은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CB는 전환 가격이 있고 BW는 행사 가격이 있고 EB는 교환 가격이라는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우리 좀 쉬었다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주식 채권 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 교과서 116페이지 나왔습니다. 최대 주주가 자꾸 바뀌는 회사는 유의해야 된다. 최대 주주 변경은 신규 자금 유입과 사업 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 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 불안의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임직원의 배임, 횡령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경영진 등의 횡령, 배임 등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내부 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 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모방식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큰 회사는 유의해야 됩니다. 50인 미만의 개인, 법인 등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사모방식의 자금 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회사가 재무 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서 일반 투자자 대상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채권 투자 주식 투자에 실패자면 금융 꿀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2교시 수업을 마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나 정권 분석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이번 주 수업을 마감을 할까 합니다. 자, 10 minutes break time.